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자, 내일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장 마감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뭐 수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중요한 그 실적 발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주가 이제 그 변동성에서 또 세계 증시가 또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일 일단 그 엔비디아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실적을 뭐 하회한다 그러면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하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옵션 6월 달 같은 경우도 고점 만들 때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해서 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옵션 그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월가에서는 옵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방, 하방 한 10%, 구내지 한 10%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쪽으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또 반도체 관련 종목하고 AI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그들 기업들이 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실적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만약에 실적을 그 미스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실제 좋게 나오면서.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AI 관련 종목, 반도체가 또 내일리가 나오면서 기존의 주도권을 쥐고 또 움직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섹터가 이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겠나, 하반기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제목.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름 대박이엔세일 구간에서 조절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역시나 일단 지수가 좀 부담감을 갖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이번 주 말까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진다 그러면 9월 만기까지 시장 지수로 보게 되면 정체의 국면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종목 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름 대박이엔세일 구간에서 조절이 필요한 가운데서 지금 가장 저평가된 2차 전지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정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이게 LG화학과 삼성 SDI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뭐 다른 종목군들도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실적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요 두 기업이 제가 봐서는 국내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엔비디아 지난 그 1분기, 이번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했었냐면, 물론 이제 가이던스는 좀 낮게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네. 그래서 280억 달러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80억 달러 그 이상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285억 달러까지 바라본 데도 있는데. 네, 좌우적으로 이 이상 나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진율이죠. 마진율.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 분기까지 현재 매출액, 280억 달러, 그러니까 이번 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매출액이 100% 증가하는 그런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할 겁니다. 근데 다음 분기 때, 이제 3분기부터는 기존에 이제 100%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75% 전후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도 이제 그 경쟁 기업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분기 때 그 마진율을 발표했을 때는, 지난 1분기 때는 원래 예상이 77%였는데 마진율이 78.9% 기록했죠. 근데 가이던스는 좀 낮게 제시했어요. 75에서 76%. 이제 무슨 얘기냐? 하반기에 인텔이라든지 AMD, 이제 경쟁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시했던 이 가이던스 이 수치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반기 때 또 워낙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뭐 이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예, 요 발표하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옵션 시장 영향에 의한
상하 한 9 내지 10%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망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한 주 동안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 쪽은 아직 반등이 안 들어옵니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해 드릴 것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포스코 홀딩스 뭐 기업 얘기하면서 좀 올라왔죠.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선발 기업, 그러니까 LG엔솔이 지금 저점도에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이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기간은 30개월 뺐고 하락률이 68%. 근데 2차 전지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의료 정밀 업종하고 거의 뭐 동일하게 뺐죠. 64% 뺐는데 기간은 13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만큼 이제 심하게 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맥점에서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이제 뭐 중기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LG에서는 뭐 돌파를 했습니다만 저항선은 다른 종목은 아직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뭐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의미 있는 그런 맥점 구간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예. 영원히 이제 올라가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또 영원히 빠지는 업종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업종이, 그 산업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오겠죠. 예, 뭐 한간에는 뭐 여러분들 뭐 철강 요건 이제 시간이 기니까 제가 아카데미에서 내일 모레 제가 아카데미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철기 시대 지났다 해야지 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 지났다 해야지 철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중국이 뭐 경기가 지금 꼬꾸라지니까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이 안 좋다. 물론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내수 경기 부양 그 책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드라이브로 걸 것이다. 예,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은 밥심입니다. 천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그랬죠.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예, 1년에 대졸자가 지금 1,200만 명씩 쏟아지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청년 실업률이 5% 좀 넘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실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노동다 시위보다도 먹물 시위가 더 무섭다 그러죠.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느 경우에는 이제 총하고 칼보다도 빵 한 조각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많이 펼칠 겁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카데미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도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포스콜릭스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선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그 맥점 구간에서 이제 월봉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 바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놔두면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그죠? 네, 요거 제가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엘버말, 주가 차트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었죠. 엘버말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리튬 생산량을 호주 공장 5만 톤에서 연간 2만 5천 톤으로 이제 감소한다 그랬고요. 호주의 그 사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을 이제 중지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장 인력 거의 40%를 해고한다 그랬습니다. 엘버말이 제가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월봉에서는 제가 이제 딱 맥점이라고 했죠. 피보나치 7, 8.6. 이제 마지막 지지 구간이다, 여기가. 딱 그 맥점이 아래꼬리. 예? 7, 8.6. 여기서 아래꼬리 딱 작업하고 지금 이번 달에 아래꼬리로 지금 올라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음 달 뭐 시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버말은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주에 뭐 7만 1,000위안까지 7만 위안까지 위협했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보다도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다 이제 파산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엘버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V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점 이탈하고 나서 바로 지금 단기 V자 지금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탄산 리튬 가격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또 한 주 동안 상대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메이저들의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 보는데요. 주식시장도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겁니다. 예, 오로지 힘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악마는 약한 자부터 먼저 잡아간다. 예. 아직 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독종 정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굵고 짧게, 주식은 가늘고 길게. 예. 주식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겁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또 가늘고 길게 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인생도 굵고 짧게 아니고 길게 삽니다. 또 여유가 생기니까. 예, 매번 수익 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중장기를 하다 보면 한 번 큰 종목 한 서너 번 먹으면 거기서 여러분들 계좌가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나이가 60 전까지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죠. 60 넘어서 60 중반 넘어서 워렌 버핏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워렌 버핏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 그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길게 젊으신 분들도 하시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인천 화재에 따른 전기차 부정적 기사가 지금까지 좀 나오긴 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나게 지난주 특히 쏟아졌지 않습니까? 예, 연료비, 전기차, 번져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캐즘이다보다 이제 포비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멀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대.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 포르투갈에서 전기차,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제한까지 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천에서 화재가 났던 그 벤츠 전기차가 충전을 100% 한 상태인지, 아니면 50%만 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건지, 그것도 이제 과학적인 증명도 안 나온 상태에서 90%까지 충전을 제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안 좋게 얘기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기사 보니까는 4개월 전부터 이제 화재 취약 구간으로 이제 소방서에서도 얘기했었었고, 특히나 그날 저녁에 스프링클러가 지금 미제작동됐다고 그러죠. 당직 근무자가 그걸 꺼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좀 퍼졌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라고 했는데 그게 속편합니다. 지금은 괜히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시고 이 방송 저 방송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봐야 예? 예, 시장은 이런 상태에서는 심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기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바람이 이쪽 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오른쪽은 또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뇌동매매랍니다. 주식은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와 손이 같이. 머리는 전략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거 클릭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그동안 쭉 이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원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들어오더라. 요거 다 이제 지나서 실적 지나고 금리 떨어지고 환율 내려오고 그죠? 수급까지 지금 약간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따 지금 8월 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8월 달에. 그러면서 마지막 지난주 전기차는 불차다. 전기차는 수류탄이다. 전기차는 시한폭탄이다. 이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게 손이 나가겠냐고 그랬어요. 주문한 것도 취소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찌글찌글 빠져가지고 지겹고 귀찮고 저점 깨다 보니까 이제 공포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일부라도 순절 안 나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근데 이 언론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봐서. 전기차 불안감 확산시키면서, 예. 전기차 마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원래 시장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작년 12월 30일 정확히 하이닉스가 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엄청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구간에서는 요만한 악재가 나와도 그걸 확대해서 갑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요만한 올라가는 장에서 요만한 호재도 그냥 또 확대가 더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보다 더 이제 큰 악재는 안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휩쓸고 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클릭이 나가겠습니까? 클릭이.
예. 안 나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서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달 이 저점 여기서 막 찌글찌글게 행보하다가 여기서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뚝 떨어지고 실적 발표하는가 동시에 컨콜에서 예, 전체 직원 중에 처음에 한 10% 이제 해고한다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4월 달에 테슬라가 한 15,000명 이상 해고했고요. 아마 그 한 15% 이상 한번 해고했다고 그죠. 전 세계 그 테슬라 직원이 한 14, 5만 명 되거든요. 예, 그 중에 15%는 해고를 했답니다. 그러나서 여기서 이제 V자로 반등이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또 행보시켜 놓고 나서 재차 터닝. 그래서 4월 저점 대비해서 테슬라가 100% 올랐어요. 거의 100%. 이 무거운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지금 조정 들어오고 다시 한번 좀 반등 준비. 여기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악재였다 하셨습니까? 네, 여기 이제 악재가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 그랬었고, 아까 제가 이제 앨범알 차트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앨범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제 호주 공장 생산을 50% 예, 감축을 하겠다. 거기 이제 공장 인력까지 40%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앨범알 같은 경우도요, 올 연초에 한 400명 정도 해고를 이미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계속 리튬 가격이 이제 급락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못 버티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추가적인 지금 감축과 해고를 하는 것이죠. 테슬라처럼 지금 앨범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점 주고 나서 지금 직전 고점까지 아직 못 살렸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90%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바닥이더라, 거기 저점이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세계 생산 1위 기업인 앨범알이 이제 리튬 생산을 감축한다. 한다는 것은 이제 막말로 뭐 수요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공급이 어느 정도 줄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도 언제 저점이 나왔습니까? 4월 정확히 11일 날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이제 재고가 막 쌓이면서 공급 가익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밀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도체 공급을 축소하겠다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터닝이 나온 거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예. 근데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1위 기업도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50% 감축하고 직원을 공장 직원을 40% 해고한다는 다른 2위, 3위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싸그리 여기 지금 치킨 게임 중이죠. 네. 중국 이제 짜잔한 기업들 다 이번 기회에 싹쓸이 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에서 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몇 수십조를 지금 막 기업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관세를 그냥 기존 10%, 15%에서 요번에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전전달에 발표했던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업체별로 참 차이는 있는데 최소 한 20%에서 한 40%까지 관세를 매겨버리잖아요. 미국은 이미 100% 관세 부과했고. 이 상황에서 중국 기업도 살아남겠습니까?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관세를 더 매길 텐데. 예. 아예 그냥 이런 그 치킨 게임 구간에서 짜잘한 기업들은 싸그리 없어져 버리면 그들 기업들이 시장 점유했던 시장을 살아남는 기업들이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주가도 정상화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좀 엄청난 악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매일 이제 장 끝나고 3시 40분부터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유튜브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김봉만의 맥점 매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금융위 때도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막 했을 때 거기 저점이 나왔고 기업도 마찬가지. 대표 기업들도 S&P에서 언제입니까? 지난 6월 초 5월 말일 날 S&P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안정적에서 부정적. 강등이라 보기에는 좀 이제 하향. 예? 그죠? 트리플 아마 B인가 아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G 우리나라 신용기관에서는 AA, AA나 현대차처럼 트리플 A나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 그러면서 여기 저점을 여기서 깨면서 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봤더랬냐면 보통 이제 아까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도 4월 달에 인력 해고하고 나서 거기서 V자 반등 들어왔고 이번에 앨범알 같은 경우도 예, 인력 40% 해고한다면서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오잖아요. 플러스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거기서 항상 저점이 나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대표 기업들은 이때 강등하고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다가 저점 깼죠. 다시 한번 V자 반등 들어왔죠. 예, 그렇죠. 요게 가장 큰 악재라는 얘기죠. 예, 얼마나 안 좋으면 신용 등급까지 강등해 버려. 얘가 글로벌 관련 1등 예? 기업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르고 나서 요 저점에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이 실적 발표했을 때는 올랐어요, 그날은.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이제 결국은 또 예상치만큼 안 좋게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2만 5천 위안이었던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예, 지난주에는 7만 1천 위안까지 밀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올 2월 달 저점까지 거의 한 80~90% 밀었는데 거기서 또 50% 넘게 더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 안 받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날은 올랐는데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좀 찌글찌글했으니까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밀어버립니다. 예, 여기서 반등에 들어왔어요. 네,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급락 나왔죠. 여기서 푹 다시 한번 저점 깨고 올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양목 또 올렸죠. 예, 그러면서 또 돌리면 하니까 막 전기차 그 하자는 거 가지고 또 엄청 안 좋은 기사 막 쏟아붓습니다. 예, 세력들이 소위 얘기하면 심각한 언론 플레이가 되겠죠. 예, 작년에 반도체도 그랬었고. 그래서 증시 격언에 지금처럼 한 여름에는 여우 목도리가 달린 밍크 코트를 사야 되고, 예, 추운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계속 만들면서,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난주 오늘까지 이렇게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뭐 신용 등급 강등, 예, 탄산 리튬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그러면서 3분기하고 4분기 눈높이까지 낮아졌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대표 기업들 실적이 매 분기 막 매월 틀려집니다 막. 예.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LG엔솔 뭐 3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또 불과 한 달 만에 뭐 30% 감소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6월 달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싹 뭐 조선주 전부 대표 기업들 예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낮아졌구나. 그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사실은 6월 대비해서. 물론 이제 그 예상입니다만은 그것까지 다 지금 반영된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예? 신용등 강등에 뭐 다 반영. 근데도 지금 이제 올라오더라.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이제 확인했으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못 간다 하더라도 물론 바로 못 가겠죠. 시총이 뭐 지금 80조 가까이 되는데요.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반도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저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표 기업 우리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먼저 저점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라든 소재업체 관련 기업들도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이 나왔어. 왜? 저점이 나오면 일단 저점 나온 게 확인하게 되면 매매하기 편하고 그죠? 신규 들어온 자금도 마찬가지. 이전에 있던 분들도 이 정도는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얘가 이제 확인을 딱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기업들도 어떻게 됩니까? 좀 시차를 가지고 종목별로 저점이 나와주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 또 인식이 나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LG엔솔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막말로 내일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했죠. 공개방송에서 121선이 뭐다? 경기선이래. 경기선. 121선 경기선. 121선을 장대 양보는 어제 장하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얻어맞았죠. 121선. 여기서 얻어맞았죠. 여기서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LG엔솔이 121선을 이탈을 언제 했다?
작년 7월 25일 날. 예? 작년 7월 25일 날. 여기서 반등 들어서 바로 또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년 하고도 1개월 만에,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지금 120에 다시 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전기차 안 좋게 얘기하는데, 예? 하재 나가지고, 뭐, 지난주까지 언론에서 그냥 엄청난 안 좋, 뭐 전기차 좀 타고 다니시는 분들 무슨 뭐, 진짜 뭐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냥 뭐 눈치 보게 주차장에 막 파킹도 못하게 하고 막 아파트 제인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게 뭐야? LG엔솔은 120에서 장하겠네? 경기선인데? 이쪽 경기 지금 터닝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120에서 장악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 트렌드까지 돌파해버렸네? 동시다발적으로. 이 추세 저항선을. 네? 그것도 1년 만에. 돌파하고 그냥 한번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구간에서 엄청난 악재 신용 등급 강등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120을 돌파해버렸어. 하는 의미가 있죠. 예,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여기서부터 쭉 만들면서 이걸 딱 돌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봉상으로. 예, 요 트렌드였죠. 이렇게. 요 추세였죠. 이렇게. 그 1년, 13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13개월 만에. 여기서 이제 요 저점까지 크게 안 깼다가 지금 살짝 지금 살린 거죠. 이렇게. 다른 종목군들도 일단 대장주가 먼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장주가. 우리 작년에 반도체에 그랬었고 뭐 조선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변화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8월 달에 시장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만 24년 동안 예,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종합지수가 빠진 경우가 딱 3번밖에 없었다. 2001년 9.1 테러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코로나 때도 9%까지 뺐잖아요. 이번에 3번, 24년 동안 3번째 저점, 세 번째 가장 큰 충격이었죠. 예, 그게 기회죠. 항상 보면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 큰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이 8월 달에 한번 제가 쭉 본 거예요. 왜? 그동안은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전지가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하고 빅3하고 빅6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가. 이거는 이제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주가 상승률. 어제까지 봤어요. 그래. 8월 달에 24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3번째 가장 8월 5일 날 큰 낙폭이 있었어.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제 뭔가 큰 변화가 나와. 지금까지 그래 왔어, 시장은. 예. 그래서 쭉 봤어요. 삼성전자 8월 1일 대비해 지금 어제까지는 이제 9.3% 지금 현재 하락 중입니다. 하이닉스 마이너스 7.7% 하락 중이에요.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12% 하락 중입니다. 8월 이건 1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8월 5일 날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제가 8월 1일부터 한번 기준을 본 거예요. 8월 1일부터. LG엔솔은 8월 1일부터 보니까 무려 16.7% 올라오고 그랬어요. LG하고 3.48%, 포스콜딩스가 좀 요건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마이너스 0.8%. 퓨처임이 3.1%, SDI가 3.9%, SK이노베이션이 2.2%. 반도체 빅3는 예, 8월 달에 1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죠? 요 2차 전지 빅6는 거의 다 지금 강보합 내지 포스콜딩스, 약보합 내지 다 플러스더라. 뭔가 시장에 좀 약간 변화가 생기죠? 뭔가. 예, 뭔가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께서 감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8월 달에 충격이 지금 24년 만에 가장 컸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시장을 빌미해가지고 뭔가 좀 바뀐다는 얘기죠. 시장의 변화. 항상 뭐 1년 12달 뭐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전략이 1년 12달 동일하면 안 돼요. 예, 시장의 변화에 맞게.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떨어지는 낙엽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제 한 2, 3개월 전까지 하더라도 엄청 화사한 그런 꽃이었는데, 그죠? 한 두어 달 만에 다시 갑자기 그냥 꽃이 시들어가지고 떨어지는 낙엽으로 바뀌어버리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시들어가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시들시들한 꽃이었는데 물도 안 주죠. 시들었으니까. 예, 그게 한 달 만에 다시 새싹이 돋아가지고 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가지고 꽃이 막 몽우리가 막 이렇게 막 여물죠. 주식도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이.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있더라. 예,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변화도 보시고. 근데 수급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체크해드렸었는데 2주 전에도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애국인. 그나마 애국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죠. 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인들도 최근에 이제 현물도 그렇고, 네, 현물도 이제 그 공격적으로 아직 안 들어오죠. 근데 사는 종도 꾸준히 삽니다. 삼성바이오로스 지금 2천억 샀고, 현대차가 한 2,050억. 현대차 러브콜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크래프톤 요거 좀 매수했고 많이. LG엔솔이 여기 지금 드디어 들어간다. 예, 4위. 5위가 여기 안 나왔는데 5위가 뭐냐면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가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0억 좀 넘게 샀어요. 기관 쪽 보니까는 메리츠 금융 중에 삼성 SDI가 좀 들어갔죠. 금액은 크지가 않은데 일단 순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기관 쪽에서 네, 입질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지금 현재 종목군 중에서 가장 큰 호재가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 경원에 이제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예, 대중이 합장하고 있을 때 시세는 거꾸로 간다. 예,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지금 막 팡팡 막 2년 동안 막 올라갔던 종목군들 말고, 예, 남들이 이제 안 쳐다보고 있는 종목군들. 이게 실질적으로 2조 100자고 고려 청자인데, 원래는. 예, 사람들은 지금 찌그러진 막걸리 통 취급을 하죠. 찌그러진 맥주 캔 취급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2조 100자 고려 청자인데, 발로 막 뻥뻥 차고 다닙니다,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죠. 거래소에서 2차 전지가 없습니다. 순위에. 20위에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들 종목들 보니까 또 외인들이 많이 털었던 종목이에요. 기관 쪽은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주가 이제 그 이후에 많이 편입되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까 삼성바이오로스가 1위잖아요. 여기 보니까 SK바이오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 SK바이오팜 최근에 막 급등 들어오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그 전에 몇 번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항공우주, 예, 경기 방어주 성격도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백기투항 하는 것 같아요. 항복하는 구간. 예, 이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수급 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제가 외인들이 조금 그동안 이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 한 7천억을 넘게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 예, 근데 8월 달도 지금 잠깐 주춤하더니 지난주인가 하루에 그냥 1,000억 넘게 들어왔어요, 알테오젠이. 예, 그래서 23일까지는 780억 매수했고, 이제 제약주가 지금 포진되어 있고, 게임주가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코스닥은 좀 차익 매물을 쏟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매수 1위죠. 기관 쪽. 아직까지 매수 1위입니다. 알테오젠 들어가 있고, 그죠? 반도체는 지금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HAB가 들어가 있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까 이제 거래소 코스피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ENS 신규주 있잖아요, 신규주. 이 신규주 때문에 또 이게 수급 블랙홀 현상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요거하고 다 신규주입니다. ENSL, M83, 뱅크웨어 글로벌. 예? 대주전자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른 쪽은 거의 지금 안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 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2차 전지를 언론 기사에도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버스를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매수한다 그러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이 한 1년 넘게 지금 주가 흘러내다 보니까 지친 것 같은데, 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독종 정신으로, 예,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왔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좀 반등이 들어왔고, 그다음 삼성 SDI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은 반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현물까지 같이 들어오고, 선물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투자 쪽에서 현물 매수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은 약간 아직은 좀 제껴놓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약간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HAB 있잖아요. HAB. HAB가 그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1,300억을 때렸습니다. HAB 주가를 하루에. 예. 이날 그 운목 밀 때요. 하루에 1,300을 매도했고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받으셨어요. 예, 금액 보니까 그죠? 예, 거의 1,280원 때렸죠. 8월 21일 날. 요 날입니다, 이날. 8월 20일 날. 이날 개인 투자분들께서 1,370원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대신 또 알테오젠은 또 그저께 얼마를 매수했냐면 하루에 1,000억을 매수해요. 1,000억을. 이날 그 1,000억을 매수했습니다. 또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1,3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찌글찌글한 상태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좀 안 나오니까 크게 그 알테오젠하고 HAB 쪽으로 외인들이 약간 투기적으로 매수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신규주 쪽으로 자금이 막 쏠리면서 여기서 뭐 신규주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거래소에 다른 2차전지 관련 대표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저하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인데 LG 뭐 엔솔이 120원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이제 지금 고기 예탁금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의 주가 약세 원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요인인데 고기 예탁금 여기서 푹 감소를 해버렸죠. 지수 반등 들어오는데 예탁금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감소. 이게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바로 지금 안 들어가고 워낙에 놀래가지고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탁금이 여기서 툭 떨어지고 나서 지금 증가를 안 해. 지금 한 2조 초반까지 밀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같이 못 움직입니다. 같이. 거기다 이제 기관 쪽에서 같이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끌고 기관 쪽에서는 밀어주면 괜찮은데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예탁금까지 감소해버리니까 예, 외인들이 선호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려버리고 또 신규주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신규주로 들어가 버리고 아마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지금 좀 취한 게 아닌가. 거기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예, 바닥이잖아요. 이게 좀 같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도 좀 이제는 증가해줘도 좋습니다. 신용도. 이런 현상 때문에 조금 둔탁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그 LG화학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시간 관계상 예,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석유화학 사업부하고 첨단 소재 2차 전지죠. 생명과학 사업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석유화학 사업부가 한 17조 8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 쪽은 7조 4천억,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1조 2천억. 생명과학 사업부는 뭐냐면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2017년도에 원래 LG 생명과학이 상장돼 있었잖아요, 거래소에. 근데 이제 LG화학에서 2017년도에 LG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해버렸어요, 흡수합병.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1년에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나옵니다. 1조 2천억. 그리고 석유 사업, 석유 기존에 이제 그 본업이었던 석유 화학 사업 쪽은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첨단 소재 쪽이 계속 늘어납니다. LG화학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좀 계속 이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 사업 쪽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와 신약의 양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유일하게. 잠깐 날개가 지금 꺾인 게 아니고 약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주가가 이제 저점 구간이 아니겠느냐. 항상 그 성장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성장성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밀었을 때 원래 주가 가장 또 호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기업이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자라면, 이제 저는 이제 물론 2차 전지도 2차 전지입니다만은, 이 신약, 네, 생명과학 사업 쪽을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30년 이상 된 혁신 신약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죠? 항암제부터 면역 항암제, 당뇨 치료제, 뭐 대사질환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20개 이상 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LG화학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올 빠르면 이제 하반기, 먼저 상반기에 일단 희귀 비만 치료제 4천억 가까이 이미 이제 기수출했습니다. LG화학에서. 여기 이제 기사 보시면 두경부암.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미국 FDA에서 지금 임상을 지금 올 1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임상 3상을. 두경부암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 계통이죠. 예. 코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뭐 종양이 생겨가지고 예, 그 암덩어리를 이제 치료하는 건 신약인데 지금 임상 3상 지금 돌입 중이고 요게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미국 시장 규모마들의 3조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의료 시장이 미국이 가장 큽니다. 항상 미국이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네. 요건 2028년도는 출시계획. 임상 3상만 일단 뭐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재료가 될 것이고. 상반기에 4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이제 유전성 비만증 치료제 4천억 이미 기수출했습니다.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LG화학이. 그다음 이제 LG화학 또 다른 또 기사를 보시면 이 R&D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 지난 뭐 최근에도 나온 기사를 보시면 LG화학 신약 개발에는 속도 조절이 없다. 공격적으로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일단 당뇨 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국내에서 1위고요. 요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 부분 R&D 비용은 2021년도 2천억, 그다음 2022년도에는 2,760억, 작년 같은 경우는 3,75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5% 이상을 예, 요 R&D 투자란다. R&D. 이 3,750억은요. 국내에서 최대입니다. 국내 최대예요. 그나마 한미약품이 기존에는 가장 많았거든요. 예, R&D 비용 투자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간 작게는 1,500억에서 많게는 2천억 가까이 매년 투자를 합니다. 매년. 예, 그 투자를 하면서도 뭐 올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조가 넘는데 작년에 이 R&D 비용 들어간 게 얼마냐면 300억 좀 넘을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LG 생명과학하고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케미칼이 사실은 그 바이오 시밀러 국내 대장이었어요. 이 두 기업이.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뭐 머크한테 그냥 바이오 시밀러 1조 원 뭐 수출 계약까지 체결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케미칼하고 LG 생명과학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왜 손을 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오리지널 일반 신약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막 찌글찌글 하다가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그냥 땡겨버리죠. 네, 이 기업에서 이제 지금 출시했던 그 셀로아메이트 내전증 치료제는 막 20년 넘게 걸렸죠. 그 신약 출시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25년? 25년 만에 거의 이제 FDA 허가 받고 지금 출시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신약은 이 SK 바이오팜의 셀로아메이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특허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033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에서 이 기업의 복제약을 못 만들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 특허 기간이 만료가 돼야 2034년도부터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약 같은 경우는 20년, 25년, 30년 걸리거든요.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좀 빨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개발합니다. 짧죠, 기간이. 우리가 신약 대비해서 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특허 기간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문턱이 낮다는 얘기죠. 문턱이. 예, 기술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LG화학하고 LG생명과학하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리지널 이제 신약으로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R&D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매년 최소 1,500억, 2,0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SK 바이오팜처럼 미국 FDA 허가 받고 지금 시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10년 동안은 이제 복제가 못 만드니까 그 기간에 이제 자리 딱 잡으면 올해는 뭐 영업이익 예를 500억인데 예, 몇 년 지나면 이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 이상 막 돼버린다는 얘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 예? 전체 R&D 비용이 LG화학이 전체 5,540억인데 LG 생명과학 예, 사업부에서만 지금 거의 40% 차지하는 일이죠. 이런 게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은 바이오 시밀러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이런 게 전혀 지금 부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주가에. 기존에 2000년지는 물론이거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거기다 신뢰형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또 캐증 기간을 겪으면서 계속 빠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 이제 LG화학을 매수하신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LG화학을 매수했는데 그걸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네? 네, 그런 영향이 주가에 영향이 미쳤는데 이미 다 이제 반영됐다 보고요. 거기 또 ELS 영도 있어요. LG화학 같은 ELS. 예, 뭐 11월 달에 이제 만기 도래하고 막 있는데, 근데 금액은 크지 않고 그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지, 이게. 거기다 지금 생명과학 사업 부분은 예,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신약 그동안 투자했던 게 예, 이제 해수기가 돌아오거든요, 해수기가. 그동안 계속 투자만 했잖아요, 지금. 1년에 2천억, 3천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신약 R&D 비용 투자하는 게 LG생명과학인데 기업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막 투자, 10년만 돼도 2조, 3조가 되는데. 네, 바이오 기업은 이런 게 있는 거야. 한 방에 그냥 투자했던 거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기업에, 그러니까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실적을 또 보시면, 물론 이제 눈높이가 지난 6월 대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분기에 원래 LG화학의 실적 전망치가 4,600억인데 좀 낮아졌죠. 4,059억 발표했습니다. 실제는.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원래 6월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9천억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낮아지고 캐준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눈높이를 낮게 본 거예요. 시장에서. 6월까지만 하더라도 9천억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번 달은 얼마로 보고 있냐면 3분기에는 6,500억 나올 거야. 2,500억이 감소했죠. 근데 6월까지만 하더라도 올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원까지 바라봤는데 1조 넘게 이게 또 뚝 떨어졌어요. 한 3천억 가까이 낮게.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뭐 LG 화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2차전 예를 들어서 뭐 에코포르 비행 같은 경우도 원래 6월 달까지는
지금 3분기잖아요. 다음 달 3분기 말이잖아요. 3분기 실적이 그래 최소한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나올 거야. 그리고 4분기에는 700억 넘을 거야. 이랬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한 30억 정도밖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상당히 낮게 지금 보고 있죠. 물론 그것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민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아까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LG화학도 이미 다 반영되고 주가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러니까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한 최소한 2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도 2조 원. 예.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게 좋죠. 그렇죠? 다음 달에 3분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표 기업들은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예요. 내년 실적. 예, 내년은 영업이익 4조 원, 4조 2천억. 내후년 6조 5천억입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2차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기업에서도 가이던스를 지금 상당히 낮게 제시하고 조심스럽게. 예, 그다음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년 전체 연간 실적도 잡은 거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 전망치 같은 경우는 제 경험적으로 그 이하로 안 빠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최소한 내년은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이하로는 절대 내려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그렇게 안 좋게 지금 얘기하니까 전기차를. 그래도 올해보다는 예, 영업이익이 100% 증가죠. 이런 게 좋은 거, 이런 게. 예? 다른 2차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가총액이 8월 23일 날 기준 22조 2천억이 22조 2천억.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스 지금 시가총액 몇 조입니까? 80조. 셀트리온 지금 시가총액 몇 조입니까? 45조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생명과학까지 지금 예? 합산해가지고 석유화학 사업도 이제 롯데케미칼 내년부터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죠. 올해까지 적자였다가. 예, 중국이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성장 들어가고 걸게 되면 예, 석유화학도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고 2차전지도 지금 예, 최악의 구간 지나가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2조이 많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주식입니까? 여기서 파셔야 되겠습니까? 사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 손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난주에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팔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팔면은 지옥보다 더 아래로 가요. 지금 파시면. 고치에 물리신 분들은 예, 좌우지간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홀딩하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예, 다른 거 들어가서 지금 특별하게 수익 날 거 없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내일 모레 아카데미 때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작년에 대체장고가 590만 주에서 지금 거의 반 이상 줄었죠. 240만 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체장고 1년 만에 반 이상 줄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대체장고가 가장 적게 있었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40만 주는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가장 저점이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저기 막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언론 기사 막 참고만 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네? 눈과 귀를 막으시고 그대로 보시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대체장고 지금 계속 감소 추이죠. 다른 2차전지 관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개인들이 이럴 때 표현하는 게 있죠. 아름다운 표현. 똥줄 타는 게 아니고 예, 공매도 세력들이 똥줄 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유 있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하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립니다. 네. 자, 3대 등락률 보게 돼. 바이오가 여기서 2026 고점 나왔죠? 작년 7월 때 그 고점에서 2차전지가 고점 나온 거예요. 이번에 반도체는 또 2차전지 그 고점에 고점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 2차전지가 여기서 강남 멋쟁이였고 반도체는 예, 서울역 노숙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가 서울역 노숙자고 반도체가 아직 그냥 강남 멋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정쩡한 구간이 중간에 왔어요. 아주 어정쩡한 구간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내일 모레 새로운 종목 아카데미 말씀드릴 것이고
아무튼 지금 반도체도 약간 어정쩡한 구간이에요. 급락 나오고 나서 절반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어정쩡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봐야 되고 그래 판단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은 반도체 저점이었을 때 그 자리에까지 와 있다니. 제약바이오 작년 10월달, 11월달 저점이었을 때 현재 2차 전지가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예, 그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시간 되게 되면 삼성 SD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